앞서 화석 보존 과정에 얘기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화석은 뼈나 껍데기처럼 몸에 단단한 부분이 남게 됩니다. 반면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육과 피부, 내장기관 같은 부드러운 부분은 화석으로 잘 남지 않다 보니까 화석 생물이 살아있을 때 모습을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겠죠. 그런데 뼈나 껍데기만 남아있더라도 외형이나 내부 구조를 알아낼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도 근육과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서 단단하게 잡아주고 또 수축하거나 늘어나면서 몸을 움직이게 하죠. 이렇게 근육과 인대가 몸을 움직이게 하려면 뼈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 티라노사우루스 팔을 한번 보시게 되면 뼈에 이렇게 돌출해 있거나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기에 근육과 인대가 이어져 붙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는 이런 곳에서 여기까지 팔 근육들이 이어져 있던 것이죠. 이런 흔적들은 팔뿐이 아니라 이런 발뼈나 척추, 머리뼈, 몸의 곳곳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화석 생물들의 근육을 보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공룡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들로는 간혹 이렇게 피부가 퇴적물을 도장 찍듯 눌러 찍은 피부 흔적 화석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다각형 비늘이나 올록볼록한 돌기들로 피부가 덮여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1990년대부터 중국에서는 깃털 달린 공룡들이 발견되면서 이렇게 많은 중소형 수강류 그리고 일부 조각류, 강룡류들이 원시 깃털 피부를 가진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놀랍게도 미이라화된 공룡 피부와 깃털 화석에서 나온 색소 분자로 공룡 피부와 깃털의 색을 일부 알아낸 연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 연구들로 이 공룡들은 등 쪽은 어둡고 배 쪽은 밝은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룡의 뇌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뇌가 들어있는 공간인 뇌실의 형태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데 물론 뇌는 뇌실에 비해 조금 작고 세부적인 형태가 다르긴 하겠지만 머리뼈를 잘라서 뇌실 속에 채워진 퇴적물이 굳어 만들어진 천연 주모를 빼어내서 살펴보면 뇌의 구조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머리뼈를 직접 자르지 않고도 X선 CT 촬영으로 뇌실 모양을 이렇게 3D 모형으로 뽑아낼 수도 있으니 참 편리해졌죠. 끝으로 내장기관의 복원은 아직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동물이 죽으면 가장 먼저 썩는 부위가 내장기관이어서 화석으로는 희미한 흔적이나마 찾아보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다만 가끔 공룡이 먹었던 마지막 먹이의 흔적인 위장 내용물이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들의 소화관 위치와 식성 등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발굴 현장은 그 화석 생물에 대한 가장 많은 증거가 남아있는 곳입니다. 무턱대고 급하게 뼈만 발굴해 온다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죠. 그곳엔 동물의 피부 흔적이나 깃털 자국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소화관과 먹이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죽은 공룡을 뜯어먹었던 다른 공룡의 이빨을 찾을 수도 있겠죠. 뼈의 배열 상태를 기록하고 분석하다 보면 죽은 뒤에 사체가 떠내려간 강물의 흐름 방향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최대한 세심하게 조사하고 기록해 두어야 화석을 연구하고 보관할 때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화석을 발굴했을 때가 가장 중요하답니다. 여러분,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나요? 지금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 연구원 이양재였습니다.